안녕하십니까. 공업수학 8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첫 시간에 기본 개념, 고개 선형미분방정식 풀기 위한 기본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수계수를 갖는 이계 동차 선형미분방정식과 그 다음에 상수계수를 갖는 이계 비동차 선형미분방정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상수계수를 갖는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갔죠. 상수계수를 갖는 이게 동차,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상수계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변수계수를 갖는 이게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도 있다라는 얘기죠. 변수계수를 갖는 이게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에 비해서 훨씬 풀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상수가 변수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보다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 풀이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변수계수를 갖는 것은 풀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손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 다만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한 패턴. 코시 오일러 방정식과 같은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지만 코시 오일러 방정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수계수라 할지라도 미분 방정식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무엇이고 코시 오일러 방정식으로 주어진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이라 함은 요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서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람다 값이 얻어집니다. 그 람다의 근의 유형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람다 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 그 다음에 람다 값이 실수 중복근인 경우, 그 다음에 람다 값이 켤레 복소근인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무엇이냐? 자, 일단은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자, 세컨드 오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주어진 것이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냐? 요런 얘기예요. 자, 좌변에 있는 각 항들의 변수 계수 x의 차수, 변수 계수 x의 차수라는 것은 요 x의 차수죠. ax 제곱이 계수인데 그곳에서 변수라는 것은 x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차수 2차죠. 2차. 그 차수와 그 다음에 y의 도함수의 계수. 자, 곱해져 있는 거 y 도함수 계수가 오더가 얼마 돼요? 세컨드 오더죠. 세컨드 오더. 자, 그러니까 2개입니다. 2개. x의 2차와 y의 2개 도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변수 계수 x의 차수하고 y의 도함수의 계수가 동일하다면, 모두 다 동일하다면, 각 항마다 모두 다. 자, 여기에도 동일하고, 요 항도 동일하고, 요 항도 동일하고, 이런 얘기죠. 각자 그 x의 차수하고 y 도함수의 계수가 모두 다 동일하다면 그런 얘기죠. 자, 여기는 제곱이고요. 2차고 2개 도함수고, 여기는 1차고 1개 도함수고, 여기는 0차고 도함수가 없죠. 0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언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성립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무엇인지는 이제 일단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해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해를 어떻게 구할까? 자, fx가 제로가 아닌 경우와 제로인 경우 둘로 나뉘겠죠. fx가 제로이면 동차형, fx가 제로가 아니면 비동차형입니다. 자, 코시 오일러 방정식 동차형의 해를 구하면 보조해가 나오죠. 자, 보조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해를 구해서 보조해와 특수해를 합하면 일반해가 된다. 그거는 앞에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YC 보조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차형의 경우는 미정계수법이나 아니면 매개변수 변환법을 사용해서 풀면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차형의 경우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YC 보조해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일반해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해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이렇게 시도를 해요. 자, 첫 번째 기본해 y1을 x 람다 승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기본해를 y1 이퀄 x 람다 승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y1이 기본해가 된다면 원래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동차형의 경우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y1 프라임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1 더블 프라임도 계산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y1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y1이 x의 람다 승이니까 람다 x의 람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더블 프라임은 람다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람다 빼기 2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1 프라임, y1 더블 프라임 요 세 개를 y1의 더블 프라임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1의 프라임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요. y1은 여기에다 각각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위식에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ax제곱은 요거죠.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 y1의 더블 프라임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bx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y1의 프라임, 요게 y1의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y1의 더블 프라임. 이렇죠. 자, 그 다음에 c 더하기 c 곱하기 x의 라무다인데 얘가 y1 각각 대입을 했습니다. 자, 대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요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게 x의 마이너스 2승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둘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x의 1승하고 요 마이너스 1승하고 지워지겠죠. 자, 그러고 나면 남은 것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모든 항에 x의 람다 승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x의 람다 승으로 묶어내요. x의 람다 승으로 묶어내보자. 자, 묶어내면 남는 것이 뭐가 남냐면 요거는 a 람다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1 요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b의 람다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에서는 c가 남습니다. 그래서 a 괄호 열고 람다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1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c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x 람다가 곱해진 상태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첫째,
x 이퀄 0 만족하죠? x가 0이면 이거 제로이기 때문에 0 이퀄 0 만족합니다. 자, 첫째 x 이퀄 제로 해가 될까요? 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해죠. x가 제로란 얘기는 뭐예요? y1이 0이란 뜻이죠. y1 0은 대입해보면 곧바로 성립하죠. 0 이퀄 0 이렇게 돼서. 자, 요런 해를 우리가 무슨 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자명해, 트리비얼 솔루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x는 절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죠. x는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요 괄호 안에 있는 함수들만 남아요.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면 a 람다 제곱 더하기 b-a의 람다 더하기 c 이퀄 제로 요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람다를 풀어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그 y1을 뭐라고 가정했죠? y1을 x의 람다 승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람다가 구해지면 y1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자, 람다에 대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람다의 2차 방정식이네요. 자, 람다의 2차 방정식. 자,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된다. 람다 1, 2는 2a분의 요거 b-a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루트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람다 1, 2를 구했다. 근의 공식을 써서 람다 1, 2를 구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람다가 유형이 또 세 가지 유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루트 값이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올 것이다. 자, 첫째 유형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때는 람다 값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요 뒤에 부분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수 중복근이 나오게 됩니다. 람다가 실수 중복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복소수근이 되죠. 켤레복소근 이렇게 유형이 세 종류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람다 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이란 얘기는 람다 1과 람다 2가 실수이면서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y1은 x 람다 1, y2는 x 람다 2 이것이 각각 기본해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해가 된다. 자, 기본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요? 런스키안 확인할 수 있죠. 런스키안 한번 해볼까요? 런스키안 y1, y2 자, y1과 y2가 기본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x 람다 1승 x 람다 2승 자, 한 번 미분하면 람다 x의 람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2를 한 번 미분하면 여기 람다 1 자, 람다 2 x의 람다 2 마이너스 1 이것의 디터미넌트다. 자, 디터미넌트 계산 요거 곱한 거 빼기 이거죠. 자, 곱하면 람다 2 자, x의 람다 1승 그 다음에 x의 람다 2승 마이너스 1 요것이 곱한 거고요. 빼기 그 다음에 람다 1 x의 람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람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람다 2에다가 x의 몇 승인가요? 지수끼리 더해야죠. 그러면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빼기 람다 1에다가 x의 이것도 지수끼리 더해보면 x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람다 2 빼기 람다 1 이렇게 해놓고 x의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x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0이 되려면 람다 2와 람다 1이 같아야만 0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다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런스케안이 0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y1과 y2가 서로 1차 독립인 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y 이퀄 c1 x의 람다 1승 더하기 c2 x의 람다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수 계수를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유형의 경우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해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람다 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변수 계수를 갖는 이계 선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봐라. 자, x제곱 y 더블 덧 마이너스 2x y 덧 더하기 2y 골체로. 자, 먼저 변수 계수를 갖는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고 지금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이거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구나 파악을 하고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x의 차수 2차죠. y의 도함수의 개수 2개입니다. 자, 요거의 x 차수 1차죠. y 도함수의 개수 1개 도함수. 여기 개수의 차수 x의 차수 0차, y 도함수 0도함수. 자, 그래서 이거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판별식을 찾아봐야 되겠죠. 판별식. 서로 다른 실근이냐, 루트 한의 값이 중복근이냐, 아니면 켤레 복소근이냐, 요 유형을 판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체크하면 되죠. 자, a는 x제곱 안에 앞에 있는 계수 얘가 a이고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b입니다. b는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계수가 c입니다. c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별식에다가 b 대신 마이너스 2, a 대신 1, 그 다음에 c 대신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대입해 보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판별식 값이 1이 나왔다. 이거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루트 한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에 해당되겠죠. 유형 1.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실수근을 갖기 때문에 람다 1과 람다 2가 실수값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람다 1, 람다 2 아까 그 근해 공식을 써서 그 나타낸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2a분의 a-b, a 플러스 b인가요?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람다 1과 람다 2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람다 1은 2가 나왔고 람다 2는 1이 나왔다. 서로 다른 실근 맞죠? 자, 그래서 기본에 y1은 x의 람다 1승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본에 y2는 x의 람다 2승인데 람다 2가 1이기 때문에 x의 1승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해를 쓸 수 있다. y 이퀄 c1 y1 더하기 c2 y2. 자, 그래서 c1 x제곱 더하기 c2 x가 주어진 요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 계산이 잘 됐는지 틀렸는지 또 과연 이것이 일반해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요? 요 y 값을 요 미분방 정식에 직접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체크하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풀이 절차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런 절차로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은 람다가 실수 중복근인 경우입니다. 실수 중복근이라는 경우는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람다 1, 2가 2a분의 a-b 여기에 중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해가 하나밖에 안 구해지죠. x의 2a분의 a-b승 이렇게 하나밖에 안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본의 y2를 찾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세컨 오더 2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해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본의 y2를 u 곱하기 y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u는 변수이고요. y1은 첫 번째 기본해이고. 자, 그래서 y2가 두 번째 기본해라면 y2를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y2, y2 프라임, y2 더블 프라임 요 세 개를 원래 주어진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 여기다 대입해 갖고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야죠. 자, 그래서 직접 대입해요. ax 제곱 y 더블 프라임, y2 더블 프라임 더하기 bx y2 프라임 더하기 c의 y2. 자,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첫 번째 항이 y1의 더블 프라임이죠. y1의 더블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y2인가요? y2의 더블 프라임. 자, y2의 더블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2의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y2.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서 이꼴 제로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앞에 u 곱하기 ax제곱 y1 더블 프라임 더하기 bx y1 프라임 더하기 cy1 이렇게 u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u로 묶어내요. 자, 그러고 보면 u로 묶어내면 요 밑줄 친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y1은 기본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해이기 때문에 y1을 원래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만 하죠. 자, 그래서 대입해봤더니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x제곱 y1 더블 프라임 더하기 bx y1 프라임 더하기 cy1은 제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항은 이제 무시를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1 대신 대입을 합니다. y1 대신 뭘 대입하느냐? y1이 이거죠. x의 2a분의 a-b승입니다. 이것을 요 두 번째 괄호항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괄호식 요리 가져왔습니다. 요리 가져와서 두 번째 괄호식을 한번 간단히 해보려고요. 자, 2ax 곱하기 y1 프라임 더하기 by1 이걸 한번 간단히 해보려고 그래요. 자, 2ax에다가 y1 프라임 대입했습니다. 이게 y1 프라임이죠. y1 프라임 대입하고요. b 곱하기 y1 대입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a-b x의 2a분의 a-b승 더하기 b의 x의 2a분의 a-b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b와 요 뒤에 플러스 b가 또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는 항은 요 첫 번째 항만 남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요겁니다. 자, 그래서 ax의 2a분의 a-b승이다. 자, 그런데 요 x의 2a분의 a-b승이 뭐예요? 얘가 y1이죠. y1. 자, 그래서 요 맨 마지막 항, 요 항은 a의 y1과 같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요 식이 간단히 최종적으로 이제 없앨 거 없애고 이제 간단히 한 요 맨 마지막 항은 ay1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이제 결국 요 식이 얻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앞에 a, x, y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x, u, 더블 프라임 더하기 u의 프라임 이것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자, 그런데 a가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자, a는 제로가 아닌 경우죠. 왜냐하면 a가 제로가 되면 이게 세컨드 오더가 아니고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돼요. 그래서 a는 제로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x가 0인가요? x도 0이 아니죠. x가 0이면 0의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y1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y1은 기본 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앞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0이어야 돼요? 뒷부분이 0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뒷부분이 0이어야 된다. 뒷부분이 0이어야 된다. 자, 요게 0이에요. 요게. 자, 요게 0이다. x, u 더블 프라임
더하기 u 프라임이 이퀄 제로. 요것이 0이 되어야만 한다. 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죠, 지금? u 구하려는 거예요, u. y2가 뭐니까? u 곱하기 y1이니까. y1은 아는 거고요. 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u를 구해야지만 y2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u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분하면 되겠죠. 미분방정식인데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렇죠? u'에 대한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 자, 그래서 변수 분리해서 u'을 구하고 u'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해갖고 u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변수 분리형. 자, 요거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ln u'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ln x가 되고. 자, 그러면 u'은 x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적분을 하면 ln x가 나온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기본에는 y2가 y1 곱하기 ln x가 된다. 자, 그래서 일반에 이런 식으로 그 y1에다가 c1 더하기 ln x 이런 식으로 일반회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 경우는 두 번째 유형 중복된 경우죠. 람다 값이 실수 중복 값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중복된 경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 변수 계수를 갖는 거 풀어보자. 자, 특성방정식 체크를 해봐요. 유형을 판단해봐요. 어떤 유형인지, 유형 1에 해당되는지, 유형 2에 해당되는지, 유형 3에 해당되는지.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체크해 보면 되죠. 자, a는 얼마? a는 1.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c는 1. 각각 상수값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판별식에다 대입해 보면 0이 나온다.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복근 갖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람다가 2a분의 a-b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y1은 x의 람다 원승이죠. 원승, 람다 원승. 이것은 x가 되는 겁니다. x. 자, 그래서 기본해는 첫 번째 기본해가 y1 이퀄 x다. 자, 그러면 일반해는 우리가 앞에 공식에 의해서 y가 x 곱하기 c1 더하기 c2 ln x 이런 식으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 중복근을 갖는 유형의 해를 얻어낸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람다 값이 켤레 복소근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이때는 람다 1은 알파 플러스 베타 i라는 근을 갖게 되고 람다 2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라는 근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2a분의 a-b를 얘기하는 거고요. 베타라는 것은 2a분의 루트 4ac-b-a의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식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a, b, c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 알파도 상수요, 베타도 상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에 y1, x의 람다 원승, y2, x의 람다 투승 각각 이렇게 두 개의 기본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반에는 y 이퀄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소 변수 함수의 그 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실변수 함수의 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소 변수의 그 i 값 없애버려야죠. i 값 없애서 실수 함수로 이렇게 그 해를 구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 함수로 이제 변경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에 x의 알파승이 있고 여기도 x의 알파승이 있으니까 x의 알파로 두 항을 묶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내면 c1 x의 베타 i승 더하기 c2 x의 마이너스 베타 i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로그의 성질, 지수함수와 로그의 함수의 성질에 가면 x의 n승이 exponential ln x의 n승과 같고 또는 이거는 exponential n배의 ln x와도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앞에서 구했던 y가 일반해가 이렇게 됐는데 x의 베타 i와 x의 마이너스 베타 i 승 요 식을 생각해 보면 요 아래식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의 알파 곱하기 가로 열고 c1 익스포넨셜 베타의 ln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ln x 이렇게 일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오일러 공식 익스포넨셜 i 세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서 익스포넨셜 베타의 ln x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ln x를 바꿀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익스포넨셜 i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ln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요 위에 세타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얘가 세타와 같은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 요 위의 식이 요 아래 식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 놓고요. 자, 코사인 x항은 코사인 x항끼리 묶고요. 그 다음에 사인 x항은 사인 x항끼리 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처럼 묶이게 되는 거죠. 코사인 x항, 사인 x항. 자, C1, C2 소문자로 표현된 요 C1, C2 전부 다 상수값들이에요. 적분상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대문자 C1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상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i 곱하기 C1-C2 요것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문자 C2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수이에요. 자, 그래서 바꿔놓으면 y 값이 x의 알파승 C1 코사인 베타 ln x 더하기 C2 사인 베타 ln x로 정리가 된다. 자, 얘가 일반회입니다. 일반회. 우리가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일반회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이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계수를 갖는 이계 선형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해봐라. 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유형을 따져봐요. 유형. b-a의 제곱 마이너스 4ac 체크해봐서요. 자, a 1이죠. 자, a 1입니다. 여기 있는 개수 1이고요. 그 다음에 b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 c 이퀄 1입니다. 자, a도 1, b도 1, c도 1. 자,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거는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으니까 유형 3에 해당됐다. 자, 그러면 이제 람다 1, 2는 알파 플러스 베타 i인데 알파는 2a분의 a 마이너스 b고요. 베타는 2a분의 루트 4a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요게 알파 값이고 그 다음에 요게 베타 값이죠. 자, 그래서 알파는 0이 나오고요. 베타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알파 0, 베타 1. 자, 그러면 일반에는 x의 0승, 알파승이죠. 알파승. 알파승이니까 0승. 자, 그러면 x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울 수가 있고요. C1 코사인 ln x 더하기 C2 사인 ln x 이런 식으로 일반회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설명했냐면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설명했는데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변수 계수를 갖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무지 어려운데 그 중에 다행히도 코시 오일러 방정식의 패턴을 갖는 변수 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방법에 의해서 무난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